안녕하십니까. 다원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네, 오늘 그 보잉고 지원자 설명회를 오셨을 텐데 제가 지금 수업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해서 영상으로나마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이 지원을 앞두고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그런 부분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선택에 도움을 약간이라도 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통합과학과 화학을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지원자 설명회고 그다음에 1학년을 우선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 위주로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후에 합격자 설명회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또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그때 추가로 화학이나 이제 뭐 진로화학 뭐 이런 부분들의 부가적인 설명을 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너무나 많이들 이제 요런 내용들은 아시고 계셔서 더 추가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통합과학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상대평가로 진행된다라는 점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은 화학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과목들이 이제 절대평가로 원래 운영이 됐었거든요. 화학은 상대평가로 운영이 됐었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교 선택 그 개정 교육 과정이 진행되면서 모두 다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학생 변별 문제 때문에 상대평가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까지 모두 상대평가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이런 이제 교육 과정이 와버렸지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추이는 아직 학생들이 아직 이 교육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요거를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브리핑해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을 제가 이제 2025년 처음 개정된 통합과학으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개정되기 전 교육과정하고 차이점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거죠. 그리고 1등급의 인원수가 4%에서 10%로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이 시점대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크셨어요. 왜냐하면 1등급의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1등급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죠. 4%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어도 10% 안에 들어가기는 그래도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셨을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었는데 사실상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10% 안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잉고여서 쉽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요.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나름의 또 애환이 있고요. 보잉고는 보잉고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등급 10%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게 녹록치는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보잉고 통합과 평가 계율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잉고는요, 중간 기말,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4회에 걸쳐서 지필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어떤 학교는 뭐 서술형이 없거나 아니면 뭐 중간을 안 보고 기말만 보거나 뭐 이런 식의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행고는 정확하게 중간 기말이 1년 내내 4번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그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이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문제가 나오고 뭐 그 문항에 뭐뭐뭐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가이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문항은 24문항이 기준인데요. 때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한 문항이나 두 문항 정도를 더 늘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24문항 보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술형은 정확하게 4문항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24문항과 4문항으로 나누는 이유가 물화생지 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각각 4분의 1로 해서 정확하게 선택형 6문항,
그다음에 서술형 한문항으로 배당을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포맷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문항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평가라고 이제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했고요. 그 다음에 문항 그 변별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들이 나타나는 시험들이었고요. 중간이 쉬우면 기말이 어려웠는데 2025년 1학기 중간고사는 좀 쉬웠습니다. 기말고사가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말고사를 지금 보지 않고 있는데 지금 11월이라서 기말고사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1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 공부를 좀 어렵게 힘들게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변별은요, 선택형에서요, 막 굉장히 막 물화생지 그 원이라고 하는 그 2학년들이 배우는 그런 내용들을 막 뽑아서 쓰지는 않으시고요. 통합과 교육과정 내에 있는 문항들을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보기 선지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국어 실력이 조금 또 좋은 학생들한테 유리한 구도가 있었었고요. 특히 생명이나 지학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서술형을 좀 박하게 채점을 하시는데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보잉고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잉고 가르친 지 5년 차인데 계속 서술형 감점 요인에 의해서 등급이 자꾸 떨어지고 등급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관찰해서 제가 서술형 대비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수행평가를요,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로 변별의 기재를 삼는 학교도 있으신데 보이는 안 그렇습니다. 보이는 기본 점수의 확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수행평가를 가져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적표에 빵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본 점수의 확보로 수행평가를 진행하시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위안이 돼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수행평가로 기본 점수를 깔고 자기가 기필고사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약간 희망이 있는데 수행평가는 왜 깎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살짝 트집 잡혔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보잉고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걸로 학생들을 속상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지금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본 바로는 되도록 학생들의 점수를 좀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좀 보여서 예, 저는 뭐 학부모는 아닙니다만 우리 보잉고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로서 되게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속상해 하거든요. 그런데 수행평가 보고 나서 괜찮아요. 밝게 웃으면서 잘 봤어요 하면서 지필고사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저한테 줄 때마다 예, 좀 마음이 좋죠. 네. 그래서 일단 대략 통합과학은 그렇게 지금 1년 첫 해, 개정된 첫 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이 10%로 늘어났다고 해도 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가 1등급이었던 그 시절에 2등급이 11%였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2등급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2등급이었던 친구들은 얼마든지 1등급으로 올라갈 친구들이었고요. 또 1등급에 포진되어 있던 친구들도 언제든지 2등급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 2등급이 계속 같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그게 1등급이 10%로 늘어났다고 해도 되게 막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잉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문항을 출제하는데 참고하시는 문헌을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수능 통합과학을 볼 때 그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라고 예시해서 발표하신 문항이 있어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근데 그게 이제 3학년들이 푸는 통과 문제이기 때문에 막 쉽진 않거든요. 그 까다로운 약간 자료 해석 같은 것도 있고
좀 학생들이 좀 버거운 그런 이제 자료들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제화시켜서 녹여서 학교 시험에다가 내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법을 사용하셨었어요. 그 기말고사 때 좀 어렵게 가져갈 때. 그래서 이제 그때 학생들에게 제가 말을 한 게 1학년 때 너무 쉽게 그렇게 공부하면은 3학년 때 그 공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오더라도 좀 공부를 좀 어렵게 가자. 좀 열심히 해서 좀 완성된, 그러니까 고난도까지 완성된 공부를 좀 미리 1학년 때부터 하자 해서 제가 심화 베스트라고 하는 문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추가로 풀렸습니다. 학생들 원성이 있었어요. 나오지도 않을 거, 그게 하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만 실제 나오기도 했고요. 항상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면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만 안 해서 나만 바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항들을 꼭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고 그게 어디 안 가요. 나중에 3학년 때 수능 그 통과 시험 볼 때 그게 다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이하게 공부하면 3학년 때 고생하니까 1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좀 고난도 문항을 좀 다루는 연습을 제가 신경 써서 좀 시켰는데 그게 좀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역시나 교육과정이 바뀌나 안 바뀌나 성적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부터 차곡차곡 등급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학생들이 느껴서 열심히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3월 달부터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3월 달도 아직까지는 중3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1학기 지나고 1학기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자기 등급이 초토화된 상황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공부를 좀 빡세게 하는 자세를 좀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메이크업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좀 도망가요.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학생들을 좀 제가 데리고서 이제 길게 레이스 길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허접하게 가는 부분은 이제 제가 못 견디겠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빡세게 가져가자니 학생이 도망가고 네 그래서 어쨌든 교훈은 성적은 정직하다 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학교의 기출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릴 것들이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만 세 가지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서술형에서 변별을 굉장히 변별을 할 수 있는 기재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내시면 채점을 까다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술형 문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였어요. 여태까지 출제된 게. 근데 그걸 학생들이 써낼 때 뭔가 실수가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여지없이 깎고 빵점 주고 그러니까 부분 점수 안 주고 하는 식으로 서술형을 통해서 변별을 꾀하시는 그런 기법을 쓰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서술형 연습을 하고 그리고 답안도 정성 들여서 쓰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 결정 문제 고난도 문항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요. 왼쪽에 있는 이 문제가 보인고 기출이고요.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그러니까 예시 문항.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통과로 수능을 볼 때 이런 예시 문항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셨을 때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지시죠? 예, 요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만드신 문항들인데, 예, 요런 것들을 사전에 연습을 좀 제가 시키죠. 심화 베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출제가 되면은 학생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예, 거봐, 이게 나왔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 해요.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공부시킬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함으로 승부 봐야 됩니다. 네, 통합과학은요. 되게 뭐 굉장한 어떤 과학 개념이 뭐 실리고 그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해서 통합과학은
과학의 탈을 쓴 암기 과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연 계열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좀 괴로워하죠. 오히려 인문 계열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조금 더 잘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계열에 상관없이 어쨌든 통합과학은 누구나 잘해야 되니까 그 방법론으로 제가 이렇게 암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수업 끝나면 그 끝나는 그날 바로 암기를 시켜서 하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다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구조.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모두 암기 완료하고 가는 걸 목표로 3월 달부터 했는데 3월 달은 되게 힘들어했어요. 애들이 그냥 막 몇 개 해요, 다 해요, 꼭 해야 돼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막 찡얼찡얼 됐는데 시험 한 번씩 볼 때마다 요거 암기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낚이고 뭐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쏙쏙 피해 갔거든요. 이거 암기 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선생님 암기 자료 어디 있어요 하면서 자기네들이 암기 시험 그냥 자기 손으로 보고 예, 열심히 쓰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시키는 훈련을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돼요. 사실상 암기가 됐으면 그 암기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응용하고 낚시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뒤통수 치고 그런 문제들로 확장시켜가지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시켜야 되거든요. 학교에 가서 처음 낚시 문항을 만나면 망해요. 그래서 미리 다 낚시로 걸어보고 뒤통수 쳐보고 하면서 친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 문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200개 정도 되는 문항들을 풀어서 총 2,000문항 가까이 되는 문제들을 완료한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이들이 죽어나죠. 네, 문제 만드는 저도 죽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간 테스트하고 서술형 테스트인데요. 이 주간 테스트는 항상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서술형 테스트는 이렇게 친구들이 써서 제출하면 제가 첨삭을 해줘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진짜 다 첨삭해가지고 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봐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다음 다시 잘 쓸 수 있도록 브리핑도 해주고 하는 그런 정성들이 모여서 1등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알아요. 고마워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답안 하나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의 공부 자세를 미리 만들어서 보잉고를 가거나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가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잉고 이제 뭐 자사고니까 가면은 등급에 불리하다더라 떨어진다더라 하면서 조금 우려의 이제 말씀들도 있으신데요. 사실상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기 작년 지금 이 시기부터 가르쳤었던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굉장히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등 떠밀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와서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많이 바뀌고요, 성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 면학 분위기. 그러니까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 힘입어서 자기 손으로 암기 열심히 하고 자기 손으로 문제 하나 다른 프린트 추가로 하나 더 달라고 해서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로 자꾸 변모되는 모습이 너무 보람차죠. 예, 그래서 보잉고 가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는 것들에 기대가 있으시다면 예, 지원하셔서 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또 통합과학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셔서요. 제가 아가 같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거를 조금이라도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피드백 문자를 매주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냥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보내드리는 거라서 길게는 못 보내드리고요. 이제 뭐 배웠나 아니면은 뭐 테스트가 어땠나 평균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보내드리는데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서 아 잘하고 있구나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나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상담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 안심하시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예비보잉고인들을 위해서 제가 잘 준비된 수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일단 12월 13일 날 토요일 날 예, 보잉고 안 가더라도요. 저랑 공부 같이 해서 지금 뭐 보성, 그다음에 가락, 영파, 잠실 이렇게 간 친구들이 다 1등급 혹은 1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1등급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부모님들 생각에? 그죠? 공부가요, 뭐 되게 대단한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배웠으면 외우고, 외웠으면 문제 풀고, 문제 풀었으면은 채점 후에 오답하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1등을 넘어서 1등급을 넘어서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학생들 12월 13일 날부터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합격이 좀 결정된 다음에 진짜 보잉고 가르치는 선생하고 좀 붙여주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요. 이전에 통합과학을 뭐 했는데 좀 어설프게 했다던가, 예, 아니면 아예 안 했다던가 하는 친구들 1월 달부터 저랑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시간은 3월에 보잉고 전형으로 전환되니까 미리 보잉고반에 선점해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먼저 얻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평일 오전 시간에 우리 친구들 늦잠 자고 꼴 보기 싫으시죠, 그죠? 그래서 늦잠 자고 이런 친구들 조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해가지고 공부 좀 시키고 싶으시면 오전에 보내셔도 됩니다. 물화 완성반하고 생지 완성반으로 나눈 이유는요. 물화를 선행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사실 요거 그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거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지만 따로 뜯어가지고 생지는 이제 안 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준비했고요. 오히려 여학생들 같은 경우 아니면 남학생들도 문과 성향이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물화를 조금 공부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네, 요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통합과 그 보잉고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이제 경향이 어땠는지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또 이제 중간고사 대비반이라든가 아니면 합격자 반이라든가 하는 설명회를 통해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정보들 예, 제가 잘 정리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실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학 강사,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